자, 이번 시간에는 6장 3절 원통쉘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 6장 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피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을 배웠죠. 단면적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방법, 원통 쉘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 이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원통 쉘 하는 것은 원 기둥의 껍데기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실린드리컬 쉘, 쉘 하는 게 껍데기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왜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 알게 되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y는 fx라는 식을 갖는 이 곡선하고 x축 그리고 x는 a라는 직선하고 x는 b라는 직선. 그러면 이제 곡선이 4개가 주어졌죠. 그 4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여기서 가정하기를 b가 a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결정이 되지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도형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우선 공식의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부피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그리고 x 곱하기 fx 이것을 적분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식은 2파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x fx dx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주어진 조건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y축 x의 값이 0인 곳이 있죠. 그렇죠? a는 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y축 오른쪽에 있을 거고 b가 a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더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x축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예, 겹쳐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살짝 띄워놨습니다.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 이렇게 fx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는 a 하는 것은 여기 왼쪽 이쪽 직선 그리고 x는 b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 그렇죠? y는 fx 하는 것이 여기 위에 경계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x축은 y는 0이죠. 식이.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죠. 그렇죠? 이것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때 부피가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됐죠?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먼저 결과부터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x는 내가 무엇을 회전시킬 건가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든지 아니면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든지 그러면 독립변수는 x가 됩니다. 입장이 바뀌면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든지 아니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그럴 때는 독립변수가 y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 y로 표현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독립변수가 y면 다 피적분함수를 다 y로 표현하고 독립변수가 x면 피적분함수를 다 x로 표현하고 그렇게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런 그림이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 x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회전시키려는 도형에 예,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세요. 그리고 그 선이 여기 X축하고 만나는 곳, 그 부분의 변수를 여기지요. 여기를 X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값은 여기 회전축이 있죠. 이 선에서 여기 회전축까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회전축 Y축이죠. 그림상에서. 이만큼 거리예요. 거리. 자, 그러면 Y축은 X가 0인 곳이죠. 이 도형 안에 이 근선은 X를 X라고 표기한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거리는 이 선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X에서 왼쪽 Y축 X값 0, 0을 빼주면 돼요. 해서 X-0 이것을 계산해서 X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여기 Y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이쪽에 Y축 왼쪽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Y축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형 안에 이렇게 축하고 나란한 선을 긋고 여기 독립변수 x가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요 선이 x가 x인 곳입니다. 요 선. 그렇다면 y축까지 이만큼 거리는 이번에는 y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값이 0인 곳에서 x인 곳을 뺐으니까 0 마이너스 x. 그래서 그 값은 x 대신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라고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그때 부피는 식이 마이너스 2파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x fx dx. 이해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이 아래쪽에가 x축이 아니고 아래쪽에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아래쪽에 gx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fx하고 gx하고 둘러싸인 부분 여기 이렇게 색칠되는 부분 이 부분을 회전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위에 있는 f라는 함수와 x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이 도형 이걸 회전시키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dx죠. 거기서 x축에서 이만큼 g 요것에 의해서 둘러싸인 요걸 회전시킨 것의 부피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x축에서 함수 gx까지니까 fx를 gx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gx dx. 그렇죠? 그렇다면 빼주면 2파이 x라는 것은 묶어내고 대신에 fx 자리에 fx-gx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fx라는 것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가 온다. 상황이 바뀌면 바꿔주면 됩니다.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가 온다. 어렵지 않죠? x라고 된 부분은 회전축까지 거리가 온다.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F하고 X축, X는 A, X는 B 이걸로 둘러싸인 이 도형 이것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그럼 안쪽에 이렇게 X가 A인 곳이 회전돼서 이렇게 안쪽을 만들겠죠. 그렇죠? 바깥쪽은 X가 B인 곳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바깥쪽에 이렇게 회전될 거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곡선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회전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입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그림으로 봤어요. 그렇죠?
드로잉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회전시키려는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fx하고 x축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 이걸 회전시켜서 그때 만들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구할 텐데, 이것도 정적분을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n개로 나눠요. 자, 이렇게 n개로 나눴어요. 해서 각각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서 n개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마다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것만 알면 되지요. 자, 여기 그림상에서는 3개로 나눠졌는데 이걸 n개로 나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n번째까지 있을 텐데 i번째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i번째. 여기 그림에서는 두 번째인데 이걸 i번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구간이 A부터 B까지가 n개 작은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를 우리 늘 하듯이 정적분해서 번호 주듯이 x0, B를 xn 이렇게 번호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 해서 n번째 구간은 xn-1에서 xn. 그렇죠? 그럼 i번째 구간은 첫 번째는 x1서, 두 번째는 x2서 이렇게 끝나야 되니까 i번째는 xi에서 끝나야 돼요. 해서 xi-1부터 xi까지. 그렇죠? 예, 여기 i번째 구간을 이제 회전시키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i번째 구간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것을 회전시키는데 실제 도형을 회전시켜서 실제 부피를 구할 게 아니고 근사값을 구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이 구간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해요. 예, 그 표본점을 xi 스타라고 주겠습니다. 거기서 함수값을 계산해요. fxi 스타. 한번 점을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xi 스타를 선택했다면 함수값은 이 곡선하고 만나는 곳이죠. 그렇죠? 그 함수값을 높이로 갖고 밑변을 이 구간으로 갖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생각합니다. 그 직사각형을 회전시킬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림.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회전시킬 거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도형을 회전시키는 것하고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구간을 한 100개, 1000개, 1억 개 정도로 나누면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요. 각 구간마다. 첫 번째 구간도 표본점 선택해서 거기서 함수값 계산하고 그걸 높이로 갖는, 그리고 그 구간을 밑변으로 갖는 직사각형. 두 번째 구간도 표본점에서 함수값 높이로 갖고 밑변의 길이 똑같이 구간의 길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 이렇게 n개 구간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그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드로잉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으니까 볼까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입체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됐죠?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의 왼쪽 끝점은 xi-1, 오른쪽 끝점은 xi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높이는 fxi 스타입니다. 이 높이는 됐죠? 이만큼 됐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으니까 어떻게 생겨요?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회전되고 위에도 이렇게 회전되고 그렇죠? 예, 안쪽에 원기둥이 생겼어요. 그렇죠? 바깥쪽도 위에서 이렇게 회전되고 마찬가지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회전돼서 원기둥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은 이렇게 원기둥의 이 바깥쪽이죠.
다시 얘기하면 바깥쪽 원기둥에서 안쪽 원기둥을 뺀 곳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구간이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한 점 가까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한 개의 원기둥처럼 보이고 그 원기둥의 껍질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간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적당히 주니까 바깥쪽의 원기둥, 안쪽의 원기둥 하는 게 인식이 되지만 구간이 아주 작아지면 그냥 원기둥 하나의 껍질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을 원기둥 껍질, 실린드리컬 쉘, 원통 쉘, 우리 책에서는 원통 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어로 원기둥, 원주, 껍데기는 각, 이렇게 해서 원주각하고 번역해서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 원통 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책을 따라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 원통 쉘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통 쉘의 부피를 n개 계산하고 그것을 다 더하면 근사값, 그리고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참값.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통 쉘의 부피는 이제 원기둥 부피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바깥쪽 원기둥 부피 마이너스 안쪽 원기둥 부피. 그렇죠? 원기둥의 부피는 아래쪽에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렇죠? 그럼 바깥쪽 원기둥의 밑면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여기 y축부터 이만큼이죠. 그렇죠? 근데 y축은 x가 0인 곳이고 여기 바깥쪽은 x가 xi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xi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xi의 제곱이죠.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거기 높이를 곱할 거니까 fxi 스타 곱하면 되죠. 이렇게 안쪽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쪽 원기둥 이만큼이 반지름인데 이만큼은 0에서 xi-1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xi-1. 그렇죠. 해서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xi-1의 제곱.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거기다 높이 곱하면 fxi 스타. 그렇죠.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원통 쉘의 부피니까 이것을 n개 다 더해주면 부피의 근사값.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인티그럴 ax dx 이거는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건 치우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원통 쉘의 부피 요 값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면 그러면 입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합니다. 파이 똑같아요. 그렇죠? x i 스타의 함수값 원기둥의 높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파이 곱하기 fxi 스타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앞에는 xi의 제곱, 뒤에는 xi-1의 제곱, xi의 제곱 마이너스 xi-1의 제곱, 요거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요.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번 곱하기 xi 플러스 xi 마이너스 1 플러스 한번. 그렇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모양을 인수분해했어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까요?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은 구간의 길이. 그렇죠?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델xi라는 기호로 사용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델xi로 바꾸니까 리미트 시그마 델xi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리미트 시그마 델xi는 우리 이게 뭔지 알죠? 인티그럴 구간 a부터 b까지니까 a부터 b까지 dx. 그렇죠?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독립변수로 바꿔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근데 xi x로 바뀌죠. 그렇죠? xi-1 같이 x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xi도 x로 바꾸고 xi-1도 x로 바꿨으니까 x 플러스 x 해서 여기 2가 생긴 거예요. 2x.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파이 곱해준 거고, 예, 여기 있는 값은 fx죠. 그렇죠? 해서 결국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dx. 예, 이런 모양이 생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예. 이제 1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그리고 y는 0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원통쉘 방법을 쓸 때는 회전된 입체를 다 그릴 필요가 없죠. 앞에서 배웠던 단면적을 적분하는 방법에서는 그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줘야 그래야 단면을 여러분들이 면적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수직인 축을 독립변수의 축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체를 다 그렸어야 됐는데 여긴 그럴 필요 없죠. 예, 어떤 것을 회전시켰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축이 어딨나? 그렇죠. 그리고 회전축까지 거리가 얼만가? 그렇죠. 그 다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그렇죠? 그 다음 바로 공식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회전시킬 건지, 회전축이 뭔지 그려볼까요? 회전축은 y축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무엇을 회전시킬 거냐? 회전시킬 것은 y는 0, 이것은 x축이죠. 그리고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예, 이건 3차 곡선인데 이거 x제곱으로 묶어냅니다. x제곱하고 묶어내면 2 마이너스 x 이렇게 묶이죠. 그럼 x가 0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x축을 만나야 되죠. 0일 때는 원점이네요. 여기 2라고 할까요? 여기 x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최고차항이 x3승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2에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함수값은 아래로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물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미분해서 극값 조사하고 두 번 미분해서 오목성 조사하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차 곡선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0에서 x축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x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0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3차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곡선하고 y는 0, x축 둘러싸인 영역은 결국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영역이 생기죠. 그렇죠? 무엇으로 둘러싸였다 그랬는데 영역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닫혀야 됩니다. 예, 이렇게 닫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회전시킨 거니까 회전축 됐고 회전시킬 도형 됐고 그렇죠?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거니까 독립변수는 무조건 x. 그렇죠? 자, 그 다음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 도형 안에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그 다음 독립변수 여기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x 표기하고 이만큼이 x죠. 그렇죠? 회전축이 여기 있으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그렇다면 오른쪽 직선에서 왼쪽 직선을 뺀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은 x 그렇죠? 왼쪽은 y축이니까 x의 값은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x에서 왼쪽에 있는 0을 빼서 그래서 기본 공식 x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부피는 원통쉘 방법을 쓸 거니까 2파이 그렇죠? 구간 잡아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그렇죠? 그리고 회전축까지의 거리 x 그리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적분 그렇죠?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그렇죠? 2파이는 똑같이 쓴 거고 x 요것은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실제 기본 공식 x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 그렇죠? 큰 함수는 위에 있는 여기 3차 곡선. 그 3차 곡선의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작은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 x축, y는 0.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2파이 상수니까 나가고 적분해야 될 값은 2x 3승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x가 x제곱에 x 3승에 이렇게 곱해졌어요. 그렇죠? 정리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적분합니다. 이제 2x 3승을 적분하면 x 3승, 4분의 x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x 4승, x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다 됐죠? 예,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대입. 0을 대입하면 x의 4승도 x의 5승도 0. 그러면 0이죠? 계산할 거 없죠? 2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2 대입한 건 4승하면 16, 2로 나누면 8, 5승한 건 32, 5로 나눠놨으니까 5분의 32. 8은 5분의 40. 그러면 32를 빼면 5분의 8.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5분의 16파이. 어렵지 않죠? 예,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네. 원통 쉘 방법을 이용해서 0에서 1까지 y는 루트 x라는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회전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x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독립변수가 y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똑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무엇을 회전시킬 건지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 x축이 있어요. 이게 회전축. 그렇죠? 여기 y축이 있어요. y는 루트 x. 포물선이죠. 예, 이렇게 y는 루트 x.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그리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다 그랬으니까 이만큼 1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다면 루트 1, 1이죠? y의 값도 1이죠? 예, 이걸로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면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회전축이 x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시키는 이 도형에다가 회전축,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렇게 도형 안에 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y축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만나는 곳에다가 변수를 이번에는 y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축까지 거리를 잴 거니까 x축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렇죠? 그럼 이 거리는 이제 y로 표시한 거니까 위에 있는 게 큰 값이에요. y 마이너스 아래쪽에 있는 x축은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x축은 y가 0인 것이죠. 그러면 0 해서 y 마이너스 0을 계산하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y가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이제 y의 범위 여기 0부터 1까지 움직였네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파이 무조건 쓰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니까 y. 그렇죠? 그 다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하면 되는데 이번엔 독립변수가 y니까 함수는 x. 그렇다면 이 경계를 x의 값으로 생각해서 큰 함수, 작은 함수. 그런데 x의 값은 어느 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오른쪽. 그렇죠? y의 값이었다면 위에 있는 게 크고 아래에 있는 게 작고. 그런데 x로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큰 함수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거, 작은 함수는 왼쪽에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이렇게 x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이 영역선만 얘기할 거니까 이 영역을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지나가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작은 x의 값이에요. 그렇죠? 왼쪽 경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x의 값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경계. 자, 그렇다면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돼요.
예,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나,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나. 자, 이제 인식이 되지요. 이렇게 움직여도 가장 먼저 여기 y는 루트 x, 가장 나중 여기 x는 1.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바로 y는 루트 x. 그렇죠? 이 식이에요. y는 루트 x. 그러면 이게 작은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이 직선이에요. 이건 x는 1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함수로 표시해야 되니까 전부 x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큰 함수는 x는 1이고 작은 함수는 y는 루트 x니까 x는 하고 물었으니까 x는 y 제곱이죠. y가 루트 x니까. 그렇죠? 해서 x는 하고 썼다면 바로 y 제곱.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 함수는 1이고 작은 함수는 y제곱이에요.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안쪽에 있는 거 정리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y로. 예, y랑 1 곱하면 y고 y랑 y제곱 곱하면 y3승 해서 2파이는 상수니까 나가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내가 적분할 함수는 y-y3승. 다 됐죠?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y3승을 적분하면 4분의 y4승. 0부터 1까지 y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0 대입하면 제곱도 4승도 다 0이죠. 필요 없죠. 1 대입하면 2분의 1, 4승도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1, 거기다가 2파이 곱했으니까 2분의 파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원통실 방법을 쓸 때는 무엇을 회전시켰는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그 도형 안에 그으시고 회전축까지 거리 재고 됐죠? 큰 함수, 작은 함수 구분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번 볼까요? 예, y는 x-x제곱하고 y는 0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x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그럼 회전축이 x축하고 나란한지 y축하고 나란한지 예,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돼요.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 x축, 여기 y축. 그렇죠? 자, 마찬가지. y는 0은 x축이니까 그릴 거 없고 y는 x-x의 제곱. 예, 2차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포물선. 근데 최고차 항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에서 볼 때 오목하다. 그렇죠? 근데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그렇죠? 그럼 0 되는 값은 0과 1이니까 x축하고 원점 0일 때 그리고 여기 1일 때 만나야 되죠.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생긴 포물선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낼까요? 그러면 포물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x-x제곱 하는 식을 갖는 포물선 여기 있다. 예, 그럼 y는 0 하는 것은 x축이니까 둘러싸인 영역은 예,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 됐죠. 자, 그럴 때 여기가 x의 값이 1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전축은 x는 2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요. x는 2는. 그렇죠? 그리고 y축하고 나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니까 독립변수는 x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 도형 안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다가 독립변수 x라고 표시하시고 그 다음 회전축까지 거리를 이만큼 재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 공식은 아니죠. 오른쪽은 x가 2가 되는 곳이고 왼쪽은 x고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2에서 왼쪽에 있는 x를 빼준 것이 이게 회전축까지의 거리 그렇죠? 예, 이제 x나 마이너스 x나 이런 기본 공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어렵진 않죠. 회전축까지의 거리. 예.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이제 공식 나왔죠?
x는 이 도형 안에서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도형 안에서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2파이 곱하고 회전축까지의 거리 2-x 가지고 오고, 그 다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인데 큰 함수는 x-x제곱, 작은 함수는 0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0 할 거니까 이건 필요 없죠. 그렇죠? 해서 0 빼줄 필요 없고 다 됐죠. 그럼 2-x하고 x-x제곱하고 곱하고 정리해서 적분하면 되죠. 예, 이걸 곱해서 정리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x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3x제곱 적분하면 x의 3승, 2x 적분하면 x제곱, 앞에 2파이 곱해져 있었고 범위는 0부터 1까지 됐죠. 0 대입하면 x의 4승도 3승도 제곱도 다 0. 그렇죠? 1 대입하면 몇 승에도 다 1. 그러니까 개수만 남아요. 그래서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4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예, 더하면 0이니까 4분의 1 남았어요. 거기 2파이가 곱해졌으니까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부피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 단면적을 적분할 때는 단면적을 계산하기 쉽게 예, 먼저 설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놓고 단면의 수직이 되는 축이 독립변수의 축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예, 원통 쉘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무엇을 회전시킬 건가라는 걸 도형만 그리면 되고, 그렇죠?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면 독립변수는 x, 회전축이 x축하고 나란하면 독립변수는 y. 그렇죠? 예. 그럼 공식은 그 도형의 독립변수가 움직이는 범위에서 그 독립변수를 가지고 적분해주면 되고, 그렇죠? 적분하려는 값은 2파이 무조건 곱하고, 그렇죠? 아까 공식 만들 때 x가 두 번 더해지면서 2가 나왔죠? 그래서 2파이가 됐어요. 그렇죠? 2파이 곱해주고, 회전축까지의 거리 계산해서 곱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곱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적분.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럼 부피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적분의 응용은 예, 이번 학기는 요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 이제 적분하는 기술을 조금 더 배울 거예요. 7장에서. 예, 해서 부분적분, 그다음 유리함수의 적분,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8절에 가서 이상적분, 예, 그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구간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할까? 예, 이런 거, 예, 이런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